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어둠 속에서 찾는 진실한 나. 칼 구스타프 융, 이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그림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심리학적 용어를 넘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성찰의 지점이자 구원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 개의 인생을 삽니다. 하나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보여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나조차 외면하고 싶어 하는 숨겨진 삶입니다. 칼 융은 전자를 페르소나, 후자를 그림자라고 명명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심리적 허기와 공허함,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분노의 밑바닥에는 바로 이 우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도마뱀 꼬리처럼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어두운 요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사회적 성취가 높아질수록 이 어두운 그림자의 흐느낌을 더 크게 듣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안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이 평생을 바쳐서 탐구했던 그림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심리학 용어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나 자신의 또 다른 일부이자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의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그 그림자를 함께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당연히 하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최소한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융은 이걸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 자신조차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꼭꼭 숨겨버린 삶, 바로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알 수 없는 공허함이나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 근원에는 바로 이 두 삶 사이의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내 얼굴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페르소나가 뭔지 알아보고 그 뒤에 숨겨진 우리의 어두운 쌍둥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맞이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엄청난 황금을 발견하고 마침내 그림자와 화해하는 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쓰고 다니는 이 가면, 페르소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사실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심리적인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는 직장에 갈 때는 유능한 직원의 옷을 입고 집에 와서는 책임감 있는 부모나 자식의 옷을 입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유머러스한 친구의 옷을 입고요. 이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페르소나가 딱 양날의 검 같아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정말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꽉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가면이 진짜 내 얼굴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융은 이걸 페르소나로의 팽창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감정들은 숨쉴 곳을 잃어버리고 이유 모를 불안과 공허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의식적인 자아와 페르소나가 밝게 빛나면 빛날수록 그 등 뒤에는 필연적으로 아주 어둡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이 그림자는 한마디로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부정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우리 무의식 속의 거대한 창고 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해, 화내면 나쁜 아이야 같은 말을 들으면서 억눌렀던 우리의 공격성, 질투심, 수치심 같은 감정들,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림자라는 창고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로버트 블라이의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계속해서 잘라내서 이 보이지 않는 자루, 즉 그림자 속에 꾸역꾸역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어두운 쌍둥이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도 않는 그림자를 도대체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투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작용을 통해서 말이죠. 융의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혹시 유독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이 너무 거슬리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 억압대로 있던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투사는 보통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요. 먼저 나는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내 안의 이기심은 억압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을 딱 목격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엄청난 분노와 혐오감을 쏟아붓습니다. 사실 이건 내 안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인데요. 결국 세상을 적으로 가득 찬 것으로 만들고 소중한 관계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림자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림자는 우리가 무조건 없애버려야 할 괴물이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어둠 속에는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물론 그림자 안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나의 못나고 지질한 모습들이죠. 하지만 말이죠, 그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갇혀 있는 건 이것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황금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해, 나서면 안 돼 하는 생각 때문에 혹은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잘라내버렸던 우리의 놀라운 창의성, 원초적인 생명력, 비범한 재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웅이나 예술가에게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도 어쩌면 내 안에 이 황금 그림자가 그들을 통해 빛나는 것을 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의 말하는 목표는 그림자를 없애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그림자를 내 삶 안으로 다시 데려와 통합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융은 이 과정을 개서화라고 불렀습니다. 흩어져 있던 나의 여러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온전한 나가 되어가는 위대한 여정이죠. 인생의 전반기가 사회적인 가면, 즉 페르소나를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인생의 후반기는 바로 이 그림자를 따뜻하게 끌어안고 통합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그림자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정직한 관찰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무조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는 거죠. 저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들지? 저 모습이 내 안에 무엇을 건드리는 걸까?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잘난 척하는 모습이 견딜 수 없다면 어쩌면 그건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인정받고 싶은 욕망, 즉 나의 황금 그림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둠에 이름 붙여주기입니다. 내 안에 질투, 비겁함, 이기심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어 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와의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자가 단순히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사실은 충족되지 못한 나의 욕구이자 상처받은 내면의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통합할 때 정말 놀라운 연금술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어둠을 품음으로써 오히려 더 완전하고 깊이 있는 빛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 훨씬 더 너그러워지고 깊은 자배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보다 그의 모습 속에서 나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의 품격이 아닐까요?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나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끌어안을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가면 뒤에 숨어있던 연기자가 아니라 내 삶이라는 무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합쳐져야 비로소 입체적인 실체가 되는 것처럼요.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그를 차가운 지하실에 혼자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만 그 어둠에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그동안 혼자 있기 위해서 정말 미안했다. 이제 나와 함께 피추로 나가자. 그 짧은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의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결론적으로 혹시 우리- 그림자를 인정하는 용기는 당신을 단순한 사회적 연기자가 아닌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어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성숙한 자애로움을 갖게 됩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듯 그림자를 떼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꼬리 없는 도마뱀이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균형을 잡지 못하듯 그림자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입체감을 얻고 온전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